네,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 여당 대권 후보였으며 현재 제1야당 대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토착 세력과 조폭이 결탁하여 국가를 허무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고 변호사비 대납, 북한과 커넥션 등 정상적 국가 시스템에선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선 떳떳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무 죄가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왜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왜 세상을 떴습니까? 왜 그들을 모른다고 양심을 속였습니까? 대한민국의 준엄한 법과 정의는 결코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돈 1원 먼지 한 톨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에서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떳떳하다고 늘 강변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니 쉴드를 이재명 대표가 치고 있습니다. 당당하다면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걸어 나오십시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정치 탄압,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 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 비리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떳떳하다면 진실의 문 앞에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저 근처에 책방을 연다고 합니다. 책이야 집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책방이라는 핑계로 정치 공간을 만들어 조여오는 여론에 대한 대응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문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며 소박한 꿈을 꾸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말씀들이 허언이었습니다. 문정권에서의 비리 의혹들이 튀어나오자 이젠 정치 공간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부정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정치 공간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책방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 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 파괴 행위입니다. 민생이라는 미명하에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지면 무, 배추법 등 모든 농산물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태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이공계의 실험은 실험실에서 약간의 피해로 끝나지만 사회과학 실험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또다시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생각입니까?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즉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난 8개월간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체포되어 오늘 국내로 압송되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뇌물 의혹 등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상방울 그룹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었고, 이 수사 도중에 대북 송금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사업 추진을 도운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입니다. 상방울 그룹 계열사 사회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해 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 나성철 전 이재명 변호인, 김인숙 전 경기도 고문변호사, 조계원 전 이재명 정책수석 등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이 다수가 상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 대표와 상방울 간의 유착 의혹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만들기 1등 공신으로 불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수행비서도 상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넘어 민주당과 상방울 그룹의 관계까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숱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과는 만나본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에 화답이라 하듯이 나는 김성태를 모른다라며 모로세로 일관하고 있으니 대체 어떤 국민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면식도 없다는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황제도 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범죄자에 대한 매서운 질타 대신에 왜 이재명 대표의 소환일에 김성태 회장을 검거했느냐며 기획체포설 논문하며 또다시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은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폭 출신 기업인이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 법조인, 정치인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대북 불법 사업까지 벌였는지, 또 어떻게 해서 초호화 생활을 하며 해외 도피 생활이 가능했는지, 이 모든 것을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서 이에 상한 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것입니다. 김 전 회장이 이 과정에서 누구의 비호를 받았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범죄 수익을 찾아내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검은 돈이 기업과 정치권을 흔드는 일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범죄자들이 무엇을 믿고 마음 놓고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었고, 무엇을 믿고 그런 자신감을 보일 수 있었는지, 그 뒷배는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처럼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깡패 잡는 배우가 아닌 깡패의 배우일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범죄인의 송환에도 그저 앞뒤 분간 못하는 의혹 제기로 또다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공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수사에 국회 방탄과 검찰 비난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재명 탓이 아닌 검찰 탓만 할 것입니까?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민주당이 국민께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진실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그것만이 민주당이 살 길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오늘로써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에 기관 보고라든지 현장 조사 그리고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청문회도 다 마쳤으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 채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장 조사라든지 기관 보고라든지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인을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책임 소재를 운운하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에서도 수사 결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서울시장은 현행법상 책임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가 없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한다면 한마디로 참사를 정쟁화해서 유족들의 아픔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보고서 채택 과정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청문회라든지 기관 보고나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동안의 많은 참사의 경우에 책임 소재를 가리자, 시시비비를 가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참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기반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서도 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논의가 되었어야 합니다마는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보고서 채택 과정에 그렇게 많이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민주당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또 주장을 일각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무려 9차례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특별조사위원회니 여러 가지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니 했지만 돈만 썼지 사실상 더 추가로 밝혀낸 진실은 없었습니다. 그런 전례를 볼 때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정 장관에 대한 해임이라든지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과 희생자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재위 간사 유성글 의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또 지난 11월에 발표한 한국은행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1%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하면서 2월 달에 수정 전망치를 내놓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대의 성장률은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작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공식적으로 1.6%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수의 경제 전문 기관들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로 이렇게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3일 날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 일명 그린북이라고 하죠. 그린북에서 8개월째 지속된 둔화 우려라는 표현을 8개월째 둔화 우려 확대라고 이렇게 좀 더 강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도 40년 만에 인플레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해서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단기적인 땜질식 대책보다는 노동이라든지 연금, 교육
개혁에 근본적인 개혁을 해서 우리 경제 성장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복원력을 가진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노동연금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부처 협업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지역 활력 타운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우려 지역, 인구 감소 지역 88개 시군구에 복합 주거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은퇴자, 청년층 등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심화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도 고전된 상황에서 5개 부처가 함께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주민 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은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인구가 19만 9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역대 최대 폭입니다. 특히 전체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174곳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부처 간 협약과 또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확실하게 진단을 해야 정확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인구 소멸 지수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4개 인구 소멸 지수가 혼용돼서 사용이 되는 혼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그런 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5개 부처의 협업 실시와 함께 통계청에서는 인구 소멸 지수와 관련되는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